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동중학교 체육교사 윤용호입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작게라도 나오게 하고 찍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생님 얼굴은 나오지 않게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과 선생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건강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하고자 배웠었고 이어서 팝스, 학생 건강체력평가제가 무엇인지 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근력, 근지구력, 체력 요소 중에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을 쭉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체력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신체 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신체 조성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한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신체의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자, 영어로는 body composi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냐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체의 구성물질은 형태적, 형질적 혹은 화학적 물질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신체 조성이란 신체 구성물질의 종류와 양, 또 그들이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뼈도 있고 수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종류들과 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수월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바디 또는 체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까요? 인바디라는 건 특정 회사가 만든 체성분 분석기의 브랜드 이름이고요. 사실은 체성분 분석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의 신체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신체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 다른 말로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를 학교에서 측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혹은 비만이 수도 있지, 비만인지 아닌지 등을 파악하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비만이라고 판단하고 남자들은 25%일 때 의학적으로 비만이라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BMI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BMI는 자신의 몸무게와 신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쉽게 여러분의 몸무게와 신장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이거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BMI 지수가 되겠죠. 그 BMI 지수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정상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방금 BMI에 대한 측정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 구성 비율 중에서 체지방에 대한 비율이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표에서처럼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등을 알려주게 되고요. 단순히 BMI만 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시면 어때요? BMI만 계산했을 때는, 단순한 계산을 했을 때는 표준에 들어와 있지만 체지방률을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높은 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체성분 분석기가 좀 더 정확한 체지방에 대한 측정 도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만약에 다 측정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간단하게 BMI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키도 큰데 근육량이 많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BMI는 높게 나오지만 체성분 분석기로 쟀을 때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비만이라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비만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기보다는 비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각종 이러한 질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것이 좋더라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체중 감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흔히 질문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딱 3가지만 이번 시간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 어떤 운동이 살이 많이 빠지나요? 요 질문이랑 삼겹살이랑 목살 중에 어떤 것이 더 살이 많이 찌나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왕 먹는 거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그리고 굶으면서 체중 감량하면 효과가 좋지 않나요? 요 3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 어떤 운동이 살이 많이 빠지나요?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님, 유산소 운동은 숨을 쉬면서 하는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숨을 참으면서 하는 운동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산소 운동을 5분 정도 하면 사실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려면 ATP라는 에너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공장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산소 공장, 하나는 유산소 공장입니다. 무산소 공장은 세포의 빈 공간인 세포질이 되겠고 유산소 공장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2 공장에서 이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만드는데 무산소 공장은 어떤 재료로 만드냐? 인원질이라는 것과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주로 만들어요. 물론 산소가 없이 만듭니다. 재료가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만들 수 있는 양이 적다라는 거. 반대로 유산소 공장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산소까지를 다 포함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재료가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하지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산소 운동이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아주 빠른 시간에 큰 힘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왜? 무산소 공장에서 만드는 빨리 만들어진 ATP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산소 운동들은 뭐냐면 천천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유산소 운동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양을 천천히 만들어줬을 때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 이해하셨죠?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은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끝이 나는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은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할 수 있는 마라톤, 줄넘기, 장거리 수영
요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살이 많이 빠질까요? 여기 보시면 결국엔 살을 뺀다라는 건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재료로 사용하는 이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요렇게 그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 이 공장으로 나온 여기에서 나온 걸 많이 사용해도 살이 빠지지만 이 운동을 해도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하는 동안 얘를 사용해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거 무산소 공장, 즉 무산소 운동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운동 적정량 이상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체중 감량이 되더라. 지방이 빠지더라 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 어떤 운동이 살이 많이 빠지나요? 정답은 둘 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삼겹살이랑 목살 중에 어떤 것이 더 살이 많이 찌나요? 이 삼겹살이고요. 목살입니다. 둘 다 맛있게 생겼죠. 근데 딱 봐도 삼겹살이 좀 기름기가 더 많죠. 아무래도 지방 부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살은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더 많은 경우겠죠.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보면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합니다. 질기기도 하고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우리 돼지의 다리살, 삼겹살도 아니고 목살도 아닌 다리살들은 더 뻑뻑하죠. 네, 더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이면서 더 단백질이 많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살을 찌지 않는다라는 건 지방량,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겹살과 목살 중에서는 목살이 조금 더 살이 덜 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굶으면서 체중 감량하면 효과가 좋지 않나요? 많은 친구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요요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요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그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 지방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요. ATP를. 그런데 여러분이 굶기 시작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해지겠죠. 물론 단백질도 부족하겠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이미 몸속에 있어요. 왜냐? 근육도 단백질이고 대부분의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는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굶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에서 점점 없어지겠죠?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근데 단백질까지도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굶었다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단백질을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왜? 여러분의 뼈나 근육을 이루고 있었던 단백질을 빼다가 이 ATP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다시 그 빼왔던 것들을 갚아야 돼요. 갚게 되면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굶으면서 체중 감량을 하면 단기간에 살을 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다시 돌아오더라.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더라.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선생님 강의가 기냐고 불평불만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투머치죠. TMI일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께 많은 걸 전달해주고 싶은 그 욕심에 열심히 많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계약해서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체력 튼튼하게 잘 관리하시고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들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기계는 저희가 흔히 인바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인바디는 특정 회사의 이름이고 원래는 체성분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성분 분석기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수분이나 근육량, 지방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올바른 측정법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기계를 보시면 이 발 모양이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 모양이 그려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발이나 실내화를 벗은 후에 이 기둥이 있는 쪽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키가 측정이 되고 이게 몸무게는 이미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측정이 완료가 되고요. 가끔씩 이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기어이 잡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잡아봤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체성분 분석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체성분 분석하지 않고 키 몸무게만 측정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을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자 올라가자 하면 기둥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측정은 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서로.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시는 일이 없도록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키 몸무게 꼭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측정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왜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아침밥 안 먹고 올걸. 아침밥을 3톤씩 먹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밥 언제 재지 모르니까 적당히 드시려고 계약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체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둥에 기대지 마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신상 정보를 입력하세요. 내려오세요.